네, 이번에는 언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송과 통신 내용을 심의 규제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데요. 9명의 인사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하는데 지금이 좀 임기가 거의 만료가 돼서 새 위원들을 구성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추천된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 언론계, 그다음에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발하는 곳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전국 언론 노동조합인데요. 오정훈 위원장 연결해서 왜 반발을 하는지 그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네, 왜 반발하시는 안녕하십니까. 겁니까, 위원장님? 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음, 우리나라 방송통신의 콘텐츠를 네. 심의하고 그리고 또 재허가, 재승인 과정에서 음,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그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기관이기도 한데요. 방송사가 제일 무서워하는 곳이 바로 이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심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네. 이런 심의 과정에 참여하는 심의위원들이 음흠. 정치적으로 휘둘려서는 안 되는 음, 역할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예. 지금 현재의 그 위원을 추천하는 음, 법령의 문제가 예. 대통령이 3인을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논의해서 3명, 예. 그다음에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에서 3인을 추천해서 9명이 추천되는데, 아, 국회에서 그러니까 도합 6명이 되는 거군요, 국회가. 예, 음. 국회가 6명이고요. 대통령께서 이제 3명을 임명을 하는데, 네. 대부분 정치권에 가깝거나 예. 정치를 했거나 예. 또는 정치권을 맴돌았던 학자나 또는 언론인들이 음. 이 자리에 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아, 그럼 요번에 그럼 추천된 인사 중에 문제가 되는 인사가 누구예요? 이번에 추천해서 국회의장께서 추천하셨다는 예. 이장석 전 목포 MBC 사장을 비롯해서 네. 강선규 전 KBS 보도본부장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민주당에서 추천했다고 하는데요. 왜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매우 문제스러운 것은 이분들이 모두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보도국장이라든지 보도본부장을 맡으면서 예. 언론 장악이나 음. 또 언론 후배들을 탄압하는 또는 보도를 왜곡하는 이러한 그 행태를 벌였던 것이 드러나서 어. 2017년도에 강선규 씨의 경우에는 예. 언론 장악 부역자 명단에까지 올랐던 분이고요.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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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장석 전 무포 MBC 사장의 경우에는 음흠. 공영 방송 MBC를 지키기 위해서 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탄압을 받고 뭐 심지어 스케이트장까지 쫓겨났었는데요. 네. 이제 그런 때에 그 주요 보직을 맡았던 분입니다. 어. 경영기획국자 본부장이면 예. MBC에서는 넘버 2라고 할 수 있죠. 예. 즉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음. 그 언론 탄압, 음. 언론 장악 네. 이런 데 복무했던 사람들이 묘하게 집권 여당 민주당이 당시 야당이었거든요. 네. 그들도 언론 장악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이런 분들을 추천한 겁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민주당 추천 케이스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장석 전 목포 MBC 사장의 경우는 국회의장께서 추천했다고 합니다. 박병석 의장이. 그렇습니다. 그다 중앙일보 출신의. 예. 그다음에 그럼 강성규 전 그 보도본부장은 민주당 추천 케이스고요. 예, 민주당 의원의 추천을 받아서 음. 민주당 공모에 응모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요. 그래요. 아무튼 언론 노조 판단은 그러면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공정한 네네. 심의를 해야 되는 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판단이시라는 거고요. 이미 보도를 책임졌던 시절에 음. 보도를 왜곡하거나 예. 보도의 방향성을 바꾸기 위해서 후배들을 못 살게 한 경력이 있던 사람들인데 음흠. 이런 사람들이 뉴스 콘텐츠나 아니면 제작 콘텐츠를 심의한다는 게 음. 말이 되는 건지 네. 의문스럽죠. 지금 그럼 야당 추천 케이스도 있습니까, 혹시? 야당 추천은 이제 세 명이 있는데요. 예. 뭐 이상희 세명대 교수가 거론되고 있다고 언론에서 나왔는데요. 예. 예. 이분도 역시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셨고 예, 예, 예. 19대 20대 총선 출마했다가 공천 탈락이나 본선 탈락했던 음흠. 폴리페서라고 이름이 날린 분이고요. 그다음에 한 분은 또 김우석 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신데 네.
근데 이분 역시 평생을 당직자로 살아온 음. 그리고 공천 심사의 벽을 못 넘었던 분이고 네. 결과적으로는 정치인으로서의 이 길을 걸어왔던 분인데 언론계의 제일 그래도 중요한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네. 추천이 된다는 게 네. 대단히 한탄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그 위원장님이 4명을 거론했는데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논란이 되니까 이제 본인이 고사 의사를 밝혔다 이런 얘기도 좀 있던데 확인해 보셨어요 혹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의사를 표시했다라는 것은 확인을 했는데요. 네. 정확하게는 국회의장께서 음.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 모든 과정이 네. 바깥으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예. 1월 29일이 제4기 방통심의위원회의 임기가 말이고요. 예. 이분들이 최종적으로 대통령께 추천이 되었는지 음흠. 이것까지 확인되지 않는 이상에는 저희는 긴장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튼 그 추천이 돼버리면 그 추천 이후에는 걸러지는 과정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입법부 수장이 예. 그 대통령께 추천을 하는데 대통령께서도 입법부 수장의 추천 의사를 함부로 그렇죠, 물론 그렇죠. 마다할 수가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이걸 여쭤볼게요. 그러면 정당들, 그러니까 추천을 하는 정당의 문제를 한번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정당들은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당은 대부분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발현해야 되는 또 목표 의식도 있는 건데요. 예.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논공행상입니다. 예. 여러 가지로 당내에서 뭐 제외됐거나 배제되었는데 이런 자리가 났을 때 하나씩 주는 거죠. 전문성을 따지기보다는. 근데 지금 그 말씀대로는 지금 김의겸님도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합니다. 근데 현재의 법령이 이미 그 국회 추천을 6명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것은 이제 법이 고쳐져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예. 한탄스러운 것은 지난 한 20년간에 언론 관계 법령이 한 번도 고쳐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가요? 예. 여야의 당리당략에 따라서 예. 소위에서 법안 심사조차 안 된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촛불 정부가 임기를 마지막으로 남기는 이 1년 사이에는 네. 반드시 공약했던 대로 예. 공영 언론사의 이사 경영진 선임이나 이런 방심위 위원 선임에 예. 정치권이 손을 뗄 수 있는 법령 개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공약 사항입니다. 공약 사항인가요? 예, 대통령 공약 사항입니다. 근데 전혀 아직 지금 실현이 안 되고 움직임도 없습니까? 그러면 혹시? 입법 발의는 수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송법이라든지 신문법과 같은 언론관계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으나 예. 검찰개혁이라든지 뭐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이런 그 법령들 처리 이후에 총순위로 밀리는 것 같고요. 예.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은 방심위뿐만 아니고 올해는 KBS, EBS, 연합뉴스 등 공영 언론사 경영진과 이사진이 교체가 되는데요. 올해. 현행 법률로는 정치권의 개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입법이 절실하고 좀 급한데 손 놓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치권도 청와대도 알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언론노동조합 오정훈 위원장이었습니다.